말디니 경합급 김민재 인생수비 또 나왔다. 김민재 역대급 슈퍼세이브. 평점 7.5 맹활약 터졌다. 미넨 상대로 좋은 폼 보여준 정우영. 미넨 리그 1위 등급. 미넨 vs 베를린. 바이에른 뮌헨은 2일 한국 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우니온 베를린과의 2024-25 독일 분데스리가 9라운드 홈경기에서 3에서 0으로 대승했다. 뮌헨은 이로써 분데스리가 개막 무패 행진, 그리고 라이프치히를 제치고 단독 1위에 올랐다. 케인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올 시즌 리그에서 첫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코망 역시 케인을 도와 뮌헨의 화력전을 이끌었다. 김민재는 정우영을 필두로 한 베를린의 공세를 막아내며 승리를 도왔다. 정우영은 뮌헨을 상대로 고전했다. 뮌헨은 골키퍼 노이어를 시작으로 데이비스, 김민재, 우파메카노, 키미히, 게헤이루, 팔리냐, 코망, 올리세, 무시알라, 케인이 선발 출전했다. 베를린은 골키퍼 레노우를 시작으로 포트 레이트, 두키, 케디라, 정우영, 크버펠트, 홀러바흐, 시바체우, 트리멜, 캡라인이 선발 출전했다. 뮌헨은 전반 초반 베를린의 전방 압박에 고전했다. 전반 13분 무시알라 기점. 올리세의 패스를 데이비스가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베를린 수비에 막혔다. 기회는 금방 찾아왔다. 전반 14분 올리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 그리고 케인이 마무리하며 1에서 0 선제골을 터뜨렸다. 선제골 이후 주도권을 가져온 뮌헨. 전반 26분 케인의 패스. 게헤이루의 박스 안 슈팅이 레노우 정면으로 향했다. 전반 32분에는 위기도 있었다. 뮌헨 수비 미스로 시바체우가 행운의 슈팅 기회를 얻은 것. 그러나 노이어의 슈퍼 세이브가 이어졌다. 전반 43분 김민재 기점 데이비스의 돌파 후 패스를 케인이 곧바로 코망에게 전했다. 그리고 코망이 마무리하며 2에서 0. 전반을 끝냈다. 뮌헨의 화력은 후반에도 대단했다. 후반 51분 게헤이루의 크로스, 코망의 헤더 패스를 케인이 마무리하며 멀티골을 터뜨렸다. 스코어는 3에서 0. 후반 57분에는 게헤이루의 크로스 무시알라의 헤더가 골문 옆으로 향했다. 김민재와 정우영은 후반 69분 교체, 그라운드를 떠났다. 사실상 후반 70분이 되기도 전에 끝난 경기. 그러나 뮌헨은 마지막까지 득점하기 위해 노력했다. 후반 69분 케인의 크로스, 자네의 슈팅이 레노우에게 막혔다. 그리고 후반 73분 무시알라의 중거리 슈팅은 자네를 맞고 나갔다. 후반 85분 케인이 해트트릭을 노렸으나 그의 슈팅은 골문 옆으로 향했다. 3분 뒤 코망의 박스 안발리 슈팅은 레노우가 세이브했다. 후반 90분 자네의 슈팅도 레노우에게 막혔다. 경기 종료 직전 베르테센이 첫 골을 노렸으나 노이어의 슈퍼 세이브가 빛났다. 결국 뮌헨은 탄탄한 수비를 자랑한 베를린에 무려 3골을 기록, 단독 1위로 올라섰다. 2. 김민재 불도저처럼 파고드네. 독일 언론 극찬도 쏟아진다. 김민재. 또 뮌헨 무실점 승리견인. 독일 매체 GT코리어는 3일 한국 시간 불도저 2대가 베를린 시민의 즐거움을 앗아갔다 라고 보도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2일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우니온 베를린과의 2024에서 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9라운드 홈경기에서 3에서 0 완승을 거뒀다. 전반 15분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앞서가기 시작한 뮌헨은 전반 43분 킹슬리 코망의 추가골이 더해져 전반전을 2에서 0으로 마쳤다. 이후 후반 6분 코망의 헤더 패스를 케인이 마무리 지으면서 멀티골을 달성해 경기의 쐐기를 박았다. 이날 김민재도 선발로 출전해 팀의 무실점 승리에 기여했다. 그는 후반 24분 레온 고레츠카와 교체되기 전까지 단단한 모습을 보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3에서 0 완승에 일조했다. 축구 통계 매체 폼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이날 69분을 소화하는 동안 패스 성공률 97%, 109분에 106. 걷어내기 3회, 가로채기 2회, 리커버리 5회, 공중볼 경합 승률 67%, 3분의 2 등을 기록했다.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김민재는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다.
코망의 추가골 장면 때 김민재의 패스가 기점이 됐다. 김민재의 패스를 받은 알폰소 데이비스가 케인에게 공을 넘겼고 케인이 이를 수비 뒤로 뛰어들어가는 코망에게 지체하지 않고 연결했다. 코망은 각도가 좁은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골키퍼가 번쩍 든 팔 사이를 통과하는 마무리로 우니온 베를린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 후 독일 매체 쥐트쿠리어는 이날 미넨 중앙 수비를 책임진 김민재와 다요 우파메카노를 불도저로 묘사했다. 먼저 우파메카노에 대해 매체는 첫 번째 겨울 서리처럼 타협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며 그는 정기적으로 베를린 선수들이 공격적인 시도를 할 때 자신의 강한 몸으로 튕겨냈다, 라고 평가했다. 김민재에 대해선 중앙 수비에서 옆에 있는 우파메카노를 따라했고 상대 진영에서도 불도저처럼 파고들었다, 라고 밝혔다. 독일 매체 TZ도 김민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매체는 김민재에게 평점 3을 줬는데 독일 언론은 경기마다 선수 평가를 1에서 6점 사이로 매기며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활약을 펼친 것으로 보면 된다. 김민재에게 평점 3을 줬다는 김민재가 눈에 띄지 않지만 무난한 경기를 했다는 뜻이다. 높은 평점은 아니지만 매체는 수비의 마지막 상수와 같은 것이자 보스이기도 하다, 라며 김민재를 미넨 수비의 최후의 보루로 묘사했다. 이어 수비진의 움직임을 잘 통제했고 때로는 하프라인 몇 미터 뒤에서 상대를 공격하기도 했다. 견고한 경기력이었다, 라며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도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올 시즌 김민재는 우파메카노와 함께 미넨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 중이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주전 경쟁에서 밀렸던 두 선수는 뱅상 콤파니 감독 부임 후 다시 주전 자리를 되찾았다. 김민재가 다시 주전 자리를 되찾게 된 이유는 콤파니 감독의 수비 전술 때문이다. 올 시즌 미넨은 콤파니 감독 밑에서 구단 역사에 꼽을 정도로 매우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 중이다. 독일 스포르트 빌트에 따르면 올 시즌 콤파니 감독이 이끄는 미넨의 골대와 최종 수비수 간의 거리는 평균 43.4m이다. 이는 전임자인 펩 과르디올라 41.2m, 율리안 나겔스만 40.1m, 토마스 투헬 39.6m 보다 더 길다. 수비 라인을 올리면 그만큼 뒷공간을 노린 침투 패스에 취약하다. 그렇기에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와 같은 발 빠른 센터백을 주전으로 낙점했다. 반대로 김민재, 시속 33.5km와 우파메카노, 시속 34.0km, 보다 속도가 느린 에릭 다이어, 시속 32.1km는 벤치로 밀려났다. 네덜란드 센터백 마테이스 더 리흐트가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방출된 이유도 속도 때문이다. 당시 많은 미넨 팬들이 더 리흐트 잔류를 원했지만 지난 시즌 더 리흐트의 속도가 시속 32.8km에 불과했기에 미넨은 더 리흐트를 팔기로 결정했다. 더 리흐트가 나간 후 김민재는 콤파니 감독의 수비 전술에 빠르게 녹아들면서 더 리흐트에 대한 그리움을 지워내는 데 성공했다. 김민재의 빠른 속도가 잘 드러났던 경기는 지난달 27일 VfL 보험과의 분데스리가 8라운드 원정 경기이다. 당시 미넨은 5에서 0대승을 거뒀는데 김민재는 전반 8분 보험에게 선제골을 내줄 뻔한 장면에서 빠른 속도로 공간을 커버해 골문 앞에서 공을 걷어내는 엄청난 수비로 미넨을 위기에서 구했다. 당시 독일 아벤트 차이퉁은 김민재에게 평점 2를 주면서 마누엘 노이어가 막지 못한 롱패스 후 달리기 경쟁에서 모리츠 브로신스키를 제치고 공을 라인 밖으로 내보냈을 때 매우 강한 전력 질주로 실점 위기를 막아냈다, 라고 칭찬했다. 지난 보험전에서 환상적인 수비로 무실점 승리를 이끈 김민재는 11월 첫 번째 경기인 우니온 베를린과의 홈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며 실점 없이 경기를 마쳤다. 이제 김민재는 주중 유럽 대항전 경기를 준비한다. 미넨은 오는 7일 오전 5시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SL 벤피카, 포르투갈과 2024에서 25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4차전을 치른다.
김민재는 지난 바르셀로나, 스페인과의 3차전 때 선발로 출전했지만 4골을 실점해 1에서 4완패를 당했지만 이후 이어진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안정감을 되찾았기에 벤피카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 손흥민 또 역사 눈앞. 프랑스 레전드 FW, 정조준, PL 123 골선. 2골 터뜨리면 공동 18위 등급. 토트넘은 오는 3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에스턴 빌라와 2024에서 25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 팬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토트넘 주장이자 에이스 손흥민이 훈련장으로 돌아와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빌라전 출격을 준비했다. 토트넘이 2일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린 영상과 사진 속에서 손흥민은 훈련장에서 훈련을 소화하면 빌라전을 앞두고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 손흥민은 지난 9월 카라바흐 FK와의 2024에서 25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1라운드에서 허벅지 부상을 입어 약 3주 동안 휴식과 치료를 받았다. 10월 A매치 기간에도 토트넘의 남아 회복에 집중하던 손흥민은 지난달 19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홈경기에서 부상 복귀전을 가졌지만 부상이 재발해 3경기 연속 결장했다. 다행히 부상 정도가 경미해 손흥민은 빌라전을 앞두고 훈련에 복귀했다. 토트넘을 이끄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1일 빌라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소니는 오늘 훈련을 했다. 내일 훈련을 한다면 주말엔 괜찮을 거다 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대체 불가능한 선수 중 한 명이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손흥민이 출전한 41경기에서 토트넘은 승률 54%, 경기당 평균 승점 2점, 경기당 평균 득점 2골, 경기당 평균 슈팅 횟수 16회를 기록했다. 그러나 손흥민이 없었던 6경기에선 승률 33%, 경기당 평균 승점 1점, 경기당 평균 득점 2골, 경기당 평균 슈팅 횟수 15회였다. 손흥민이 없다면 토트넘의 승률은 무려 21%나 떨어지는 셈이다. 이를 잘 보여준 게 지난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였다. 당시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해 부상 복귀전을 가졌는데 이날 토트넘은 손흥민의 맹활약에 힘입어 4에서 1 역전승을 거뒀다. 당시 손흥민은 1에서 1이던 후반전에 나온 이브 비수마의 역전골 과정에 참가하면서 기점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후반 10분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했고 후반 15분엔 리그 3호 골을 터뜨리며 경기의 쇠기를 박았다. 손흥민의 환상적인 부상 복귀전을 본 호주 레전드 골키퍼 마크 슈워처는 손흥민이 다시 돌아왔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는 자신이 토트넘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토트넘은 손흥민이 팀에 합류했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낸다 라며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강조했다. 웨스트햄전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손흥민은 다시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했다. 이후 토트넘은 지난달 27일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의 공백이 절실히 느껴졌다. 토트넘과 맞붙기 전 팰리스는 올 시즌 개막 후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3무 5패를 거두며 1승도 신고하지 못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빠졌다고 하지만 강등권에서 경쟁 중인 팰리스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0에서 1로 지면서 팰리스의 첫 승제물이 됐다. 팰리스전에서 충격패를 당했기에 빌라전을 준비 중인 토트넘은 손흥민의 복귀로 큰 힘을 얻었다. 손흥민이 지난 웨스트햄과의 부상 복귀전에서 득점에 성공했기에 빌라전에서도 골을 터뜨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만약 손흥민이 빌라전에서 골맛을 본다면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순위에서 단독 19위에 오른다. 손흥민은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123호 골을 터뜨려 라힘 스털링, 아스널과 드와이트 요크와 함께 공동 19위에 올랐다. 한 골만 더 추가하면 단독 19위가 되고
멀티골에 성공한다면 아넬카 125골과 함께 공동 18위가 된다.